안녕하세요, 노치입니다. 제가 인생 첫 폴드를 구매하여 사용한 지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바 형태의 스마트폰만 사용하다가 넓은 화면의 폴드를 사용해보니 처음에는 어색하였지만 금세 적응하여 정말 만족스럽게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스펙적인 부분보다 갤럭시 S25 기본형을 사용하던 유저가 폴드 7으로 갈아탔을 때 느끼는 실사용 후기, 그리고 생폰으로 사용했을 때의 장단점, 폰의 상태까지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폴드라는 스마트폰의 목적을 생각해보면 접었을 때는 일반 스마트폰, 그리고 펼쳤을 때는 미니 태블릿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기기입니다. 보통은 이렇게 폰과 태블릿 각각 구매하여 사용하는 목적에 따라 사용성이 갈리지만 제가 폴드 7을 한 달간 사용하면서 이 경계가 무너졌다는 점이 가장 큰 충격이었습니다. 일단 커버 디스플레이부터 이야기해보자면 단독으로 사용하더라도 대부분의 앱을 쾌적하게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첫인상은 메인으로 활용하기 좀 작지 않을까 싶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거든요. 친구와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 타이핑하는데도 전혀 불편함이 없었으며 웹툰, 인스타, 쇼츠, 티맵 등 다양한 앱을 활용할 때 역시 펼치지 않더라도 충분히 사용할 만 했습니다. 그리고 폴드 7에는 길쭉한 디스플레이가 적용되다 보니 웹툰과 쇼츠처럼 세로로 활용하는 어플의 경우 바 타입보다 더욱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주기도 하였는데요. 웹툰에서는 한눈에 더 많은 장면을 담을 수 있었으며 쇼츠의 경우 긴 화면 덕분에 펀치홀 디스플레이 구간까지 간섭되지 않는다는 점도 만족스러웠거든요. 내부 디스플레이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게임 환경, 성능이나 사운드 이런 거 모르겠고 일단 거대한 디스플레이의 만족감이 정말 최고였습니다. 명조를 실행시켜보면 내부 화면에 빈틈없이 가득 채워주는 환경을 제공해줍니다. 큼직큼직하여 시인성 좋은 캐릭터와 주변 환경, 전투를 할 때에도 작은 화면으로 하는 것보다 몰입감이 우수하였죠. 게임을 할 때 성능도 물론 중요하지만 디스플레이의 크기가 주는 만족감이 훨씬 더 크게 체감되었습니다. 화면이 크다 보니 퀘스트의 글씨도 너무 잘 보이고 각 항목으로 들어가 보더라도 눈이 훨씬 편안하였죠. 원신의 경우에도 풀사이즈로 쾌적한 환경을 동일하게 제공해줍니다. 그리고 붕괴 스타라일, 이 경우에는 상 하단에 렛터박스가 살짝 생기긴 하지만 영상처럼 과한 비율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역시 게임하기 좋은 사이즈였죠. 원래 폰게임을 즐겨하지 않는 편이지만 최근 리뷰를 위해 게임을 이것저것 하다 보니 사용 환경이 만족스러워서 게임하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큰 화면은 갤럭시만의 장점인 멀티태스킹에서 굉장히 유리합니다. 화면이 크다 보니 두 개 앱을 좌우로 띄었을 때 각각의 두 개의 폰을 붙여서 사용한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영상을 틀어놓고 검색하기에도 불편함이 없었으며 카톡을 보내거나 인스타를 할 때에도 쾌적하였습니다. 갤럭시 S25 기본형에서도 화면의 분할은 가능하였지만 아무래도 작은 화면 때문인지 자주 사용하지는 않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폴드 7에서는 화면 분할 기능을 굉장히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이렇게 게임을 실행시켜 놓고 위쪽에는 유튜브 공략 영상을 틀어놓으면서 게임 스토리가 막힐 때 풀어가기가 좋더라고요. 그리고 반드시 반반 갈라서 사용하는 것이 아닌 유튜브를 팝업 스타일로 띄워놓더라도 영상이 볼만한 수준이었죠. 다만 영상을 단독으로 시청할 때에는 생각보다 큰 화면을 제공해주지는 않았습니다. 내부 디스플레이 화면비는 약 13.5대 15 정도로 거의 정사각형의 형태를 띠는데 요즘 영상 같은 경우에는 16대9 또는 21대9 화면비까지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위아래로 너무나도 큰 렛터박스가 생깁니다. 이로 인해 큰 화면으로 영상을 쾌적하게 봐야겠다 생각하셨다면 조금은 실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메일 확인이나 사진, 동영상을 확인할 때 너무나도 만족스러웠죠. 그리고 실제 폴드 7을 사용하고 난 후부터는 이 작은 미니 태블릿, 아이패드 미니의 사용 빈도가 줄어들었습니다. 폴드 7은 생폰으로 사용할 때 빛을 발하는 제품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얇은 두께, 너무나도 가벼운 무게의 이점을 제일 잘 살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번 폴드 7 역시 케이스 리뷰를 한 후부터는 생폰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너무 이쁘지 않나요? 생폰으로 사용하면서 떨어뜨리거나 부딪힌 적이 한 번도 없어서 그런지 외관은 엄청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카툭티가 조금 심하긴 하지만 이 정도 디자인이라면 이해 가능한 수준입니다. 다만 생폰으로 사용해보니 치명적인 단점 두 가지를 발견하였습니다. 하나는 맥세이프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 이건 후면에 마그네틱 링을 부착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쿠팡에서 신지모로 제품을 6,000원대에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위치에 손쉽게 부착하기 위해서는 가지고 계신 케이스 내부에 맥세이프 링을 먼저 부착한 후 케이스를 이렇게 씌워주면 원하는 위치에 부착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선 충전기를 통해 문제없이 충전도 가능하였으며 차량에 부착하더라도 너무나도 견고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나중에 손쉽게 떼어낼 수 있을까 하는 점이었는데요. 왜냐하면 워낙 접착력이 강력하기 때문에 손으로 제거하려 해도 절대 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드라이기로 살살 열을 가하면서 떼어보니 잘 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생폰으로 사용했을 때 이것보다 훨씬 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 폴드를 펼칠 때 너무나도 불편하다는 점이었죠. 손에 땀이 없으신 분들은 공감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저처럼 선천적으로 손에 땀이 많은 분들은 생폰 사용이 정말 어려울 만큼 치명적인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때문에 다시 케이스를 끼워야 하나 할 정도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힌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처음 폴드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힌지의 주름이 생각보다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갤럭시는 힌지의 주름이 완만해서 그런지 화면을 펼쳐놓고 사용할 때 주름에 눈길이 가지도 않았으며 화면을 터치할 때조차 굴곡이 크게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평평한 명암을 위에 올려놓으면 가운데 부분의 공간이 크게 들뜨지 않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 확인하면 폴드가 180도 완벽하게 펼쳐지지 않기 때문에 공간이 조금 뜨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살짝 비틀어서 주름 구간만을 확인해보면 거의 공간이 없습니다. 이로 인해 내부 디스플레이를 활용할 때 가운데 주름 부분을 터치하더라도 이질감이 없다는 게 이번 힌지의 특징이라고 생각하죠. 물론 화면을 아예 꺼버리면 가운데 주름이 도드라지기는 하지만 내부 화면에 적용된 AOD 덕분에 꺼질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번 폴드7의 구매를 망설이는 부분이 힌지와 주름이라면 과감히 지르시기 바랍니다. 일단 폴드7의 물리적 배터리 용량은 4400mAh이며 배터리가 방전될 때까지 플레이 해보았습니다. 명조라는 게임을 진행하였고 설정은 최대 밝기, 음량은 중간 정도로 설정하였으며 60프레임 기준 내부 디스플레이로 게임을 실시하였죠. 게임을 틀어놓고 가만히 놔둔 것이 아닌 실제 배터리가 꺼질 때까지 직접 플레이한 기준입니다. 1시간이 지난 후에 배터리 잔량은 74%, 2시간이 지났을 때는 46%의 잔량이 남아있었습니다. 이러다가 4시간도 못 버티겠는데요? 그럼 이어서 게임을 실시해 보겠습니다. 3시간이 지났을 때의 배터리 잔량은 22%, 그리고 3시간 38분이 지났을 때 1%의 잔량이 남았으며 정확히 3시간 40분, 이 시점이 지난 후에 폰의 전원이 종료되었습니다. 제 예상대로 게임을 플레이한 지 4시간이 채 되지 않아 전원이 나가버린 것이죠. 물론 게임 환경이 최대 밝기, 사운드도 켠 상태로 60프레임으로 게임을 실시하였지만 4시간을 버티지 못하는 배터리 타임은 확실히 아쉬운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게임을 하는 내내 옆쪽에 심한 발열감을 느꼈으며 손으로 장시간 파지하고 있다 보니 카메라가 자꾸 손에 걸리는 점도 불편하였습니다. 이야기가 나온 김에 단점에 대해 몇 가지 더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폴드7의 지문인식은 측면의 전원 버튼을 터치하여 화면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문인식의 오류가 너무나도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것이 저에게는 단점으로 크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저만 그런가 싶어 커뮤니티를 좀 살펴보았는데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께서 불편함을 겪고 있더라고요. 이전에 S25 기본형을 사용할 때는 지문인식 오류로 인한 불편함을 전혀 겪어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손에 물이 묻어있 더라도 말이죠. 두 폰의 지문인식 원리를 검색해보니 폴드7의 경우 정전식 방법을 적용하였고 S25 같은 경우에는 초음파식 방법을 적용하였습니다. 폴드7에 적용된 정전식 같은 경우에는 센서를 손가락으로 터치하면 이 손끝의 융성과 골의 정전 용량 변화가 발생하기 때문에 고유한 지문 이미지가 생성되는 원리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는데 정전식은 빠르고 인식률도 정확하지만 손가락에 습기가 있다면 인식률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땀이 많은 사람들에게나 다한증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최악의 센서 방식이다. 이 점이었습니다. 결국 손에 저처럼 땀이 많으신 분들은 폴드7의 지문인식 방식 분명히 불편하실 겁니다. 저는 사전 예약으로 226만원에 구매하였습니다. 이 정도면 연식이 좀 지난 중고차 한 대를 구매할 수 있는 수준이죠. 실제로 제가 타고 다니던 SM3의 경우 220만원의 중고차 매장에서 구매를 하였으니 말이죠. 암튼 아무리 폰의 성능이 좋아지고 카메라가 좋아지고 그리고 접히기까지 한다 치더라도 230만원에 가까운 수준의 가격은 선뜻 지갑을 열기 어렵다는 것이 팩트입니다. 이 금액이면 차라리 갤럭시 S25 기본형, 여기에 갤럭시 워치 8 버즈 3 프로까지 구매를 한 후에 추가적으로 갤럭시 탭까지 구매하여도 돈이 남습니다. 남는 금액으로 케이스 등의 액세서리를 구매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갤럭시 폴드 7이 꼭 필요한 환경이 아니라면 기본형 모델의 주변 기기를 구매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소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폴드 7을 한 달간 사용하면서 느낀 장점과 단점에 대해 이야기해보았습니다. 처음 구매한 폴드여서 그런지 아직까지 폰을 만지는 게 너무나도 재밌고 아무런 이유 없이 폴드를 펼치거나 접는 것이 버릇이 되어버렸죠. 개인적으로 폴드 7에 대한 평가는 완성형에 가깝다라는 의견입니다. 이미 폴드에 대한 경험이 있거나 지금까지 오래된 폴드를 잘 사용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이번 폴드 7 갈아타는 것을 추천드리며, 아직까지 내 사용 패턴으로는 폴드의 활용성에 대해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일단 홀딩이죠. 제 영상을 참고하셔서 합리적인 소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치였습니다.